자, 지금부터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화원 시간에 배웠던 걸 살짝 이렇게 끄집어 온다라면 바로 극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무극성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화원을 수능으로 보는 친구들은 이걸 배워놓으면 화원의 세 번째 단원의 후반부인 분자의 구조적이 완전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학원을 수능을 보지 않는다라면 화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화원에서 배웠었던 가닥들이 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낯선 단어 몇 가지만 빼고는 좀 부담이 덜하다라는 거. 밑줄 쌍극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분산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래프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 자, 보셔요. Y축이 뭐냐면 이제 끓는 점에 X축이 주기가 되어지는데 주기가 되어지고 여기에 끓는 점이다 라고 했을 때 그래프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요거 했을 때 지금 먼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1번, 그 다음에 얘와 얘 관계가 2번, 그 다음에 얘가 3번 이라고 되어 있어서 얘가 3번, 그 다음에 요 관계가 몇 번? 2번, 요 아이가 1번. 지금 요 컨텐츠는 요 그래프를 보고 얘는 수소결합이고 얘는 쌍극자와 극성과 무극성에 대한 이야기고 얘는 분산력에 대한 이야기야 라는 것만 잡으면 여기서는 이거 외에는 출제할 수는 없어요. 이것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쌍극자를 보시게 되면 차근차근 한번 경청. 쌍극자. 여기서 이제 분자라는 말을 쓸 거예요. 분자를 알겠지만 전제 조건이 공유결합을 해서 공유전자쌍을 들고 함께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전기 음성도는 익숙하지? 뭐기? 라고 해서 대답 못해도 돼. 그래서 내가 말했을 때 끄덕이기만 하면 돼요. 전기 음성도라는 것은 공유전자쌍을 당기는 정도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극성이라고 불렀고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없으면 우리는 무극성이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공유전자쌍이 치우친 한 번만 쓸게요.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치우쳐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HCl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C로 원자번호 17번이고 수소는 1번이니까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이쪽에 약간 치우치겠지? 그래서 얘가 수소의 전자가 나에게 조금 다가왔으니까 내가 얻은 건 아니지만 다가와서 부분적인 여기서는 부분적인 음전화. 그래서 우리 부분적인 음전화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약간 잃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해서 부분적인 양전화라고 표현하고 중요한 건 하지만 이 전체 값으로 봤을 때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것은 맞고 그래서 부분적인 전화를 띠게 되어지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는 공유전자쌍의 치우침이 없어. 그래서 우리 보통 이것을 우리는 극성이라고 말을 하고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의 치우침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수소가 있으면 공유전자쌍이 그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인 한 번만 살짝 부분적인 전하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얘를 무극성이라고 부르지요.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원파트 수능 강박권 자꾸 얘기해서 뭐해? 그래 생쥐지. 자, 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부분적인 전하를 띠고 있는 얘를 그래서 어찌됐건 공유하고 있는 전자에서 약간 치우쳤지? 그래서 약간 양, 그래서 쌍으로 어떤 극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쌍극자라는 말을 쓰게 되어져요. 오케이.
여기에 지금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2페이지에 나와져 있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주저리 이제 밑줄을 그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넘어와서 분산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분산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살짝 어떤 요거에서 약간 유발 쌍극자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 전제 조건은 무극성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인데, 무극성이니까 당연히 부분적인 전하를 띠고 있진 않을 것이야.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시적으로 순간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순간 치우쳐요. 순간 살짝 치우쳐집니다. 얘처럼 아예 이렇게 약간 이동해 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치우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상태. 이유는 전자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거든. 근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약간 공유한 전자들이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어느 한쪽에 살짝 치우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유발쌍극자라고 하고, 이로 인해서 뭐가 생겨? 바로 인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걸 누가 발견했냐면 만데르바이스라는 분이 발견해서 만데르바이스 힘이라고 하기도 하고 분산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랑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는 질량이 클수록 아니면 크기가 클수록 아무래도 무겁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걔가 무겁다는 건 분자량이 크다는 뜻이고, 분자량이 크다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가 많다는 뜻일 뿐더러 and 전자의 개수도 많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전자의 개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도 껍질 수가 늘어났겠지.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조금 커질 수도 있어요. 크기가 크다는 게 연결지어지는 거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가 가까이서 서로 붙잡고 있는 것보다 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붙잡고 있었을 때가 조금 약하거든. 그래서 이 전자쌍이 조금 더 움직이기가 수월해져요. 이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도 이 분산력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분산력을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이 쌍극자 간 인력은 극성에서만 나타나는 것이야. 그런데 이 분산력을 딱 봤더니 조건이 무극성이라고 했지만, 큰 그림을 딱 이걸로만 봤을 때는, 이걸로 볼 때는 무극성이 있지만 분산력은 1번, 2번을 다 써요. 1번, 2번을 다 쓰는데, 만약에 문제상에서 이렇게 유발쌍극자적 개념이 나오면 무극성을 접근하지만, 만약에 분산력인데 약간 표현이 질량적 개념, 크기적 개념을 표현하게 됐을 때는 얘는 극성하고 무극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극성이라고 치자. 그래서 공유전자쌍이 치우쳤는데 그 애가 분자량이 커. 그래서 전자도 많아. 세. 그 다음에 전기음수 차이가 커. 그럼 아무래도 치우침이 크겠지. 그래, 클수록 그만큼 쌍극자 간의 인력도 커질 수 있어요. 근데 무극성이라 하더라도 크면 클수록 분산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뭐 했냐면 극성과 무극성을 설명했어요. 자, 일로 와볼게요. 주기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려오는 거잖아. 분자량이 증가해요. 자, 그 다음에 극성과 무극성으로 봤을 때 동일한 질량을 가지다 하더라도 치우쳤기 때문에 그만큼 분자 간의 인력이 어떻게 되어질까? 극성일 때가 크겠죠? 다시 부분적인 전할때였어. 자, 여기 갈게. 요 아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요 아이가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러면 여기들끼리 뭐가 생길까?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가 인력 있어. 얘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분산력만 있어. 그럼 분자간의 인력이 더 세질 수밖에 없겠죠. 부분적인 전하 때문에. 양이온, 음이온에 비하면 약하겠지만 얘는 양, 나는 정전기적 인력. 근데 얘는 부분적인 정전기적 인력. 얘는 그딴 것도 없어. 그냥 얘가 누가 돼?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얘가 누가 돼야 돼? 극성이 돼야 되고 얘가 무극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 2번을 설명했어요. 지금 요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는 어떻게 돼? 분자에 클수록 무극성이던 극성이던 어떻다? 다 증가. 느낌 왔어? 그래프를 보면 딱 보고 문제상에서 이 위아래 걸 물어보면 극성, 무극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X축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면 무극성이든 극성이 다 증가한다. 라는 게 여기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세부적인 건 밑줄을 그으면서 갈 거고 제가 끊었다가 마지막 하나 남았네. 누구? 요 아이. 얘가 수소결합. 예전에는 수소결합이 화원에도 화투에도 되게 디테일하게 나왔었어요. 아주 깊이. 지금 싹 다 사라져가지고 꼴랑 요만큼 남았어요. 자, 다시 필기를 해주시고